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파볼 자료는요. 그 모틀리풀 기사를 통해 본 억만장자 투자자 데이비드 테퍼의 AI 투자, 그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즘 AI가 뭐 세상을 바꾼다 이런 기대감이 정말 크잖아요. 꼭 한 30년 전 인터넷 처음 나왔을 때 같기도 하고. 맞아요. PwC 예측 보니까 AI 덕에 2030년 세계 GDP가 26%나 뛴다고 하더라고요. 엄청나죠? 네. 이런 상황에서 테퍼 같은 뭐랄까 거물급 투자자가 움직였다는 건 좀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신호 같은데요. 특히 그 AI 칩 대표 주자 엔비디아랑 AMD 지분을 확 줄이고 브로드컴이라는 새로운 이름에 좀 배팅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오늘 그 배경이랑 의미를 한번 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정보 더미 속에서 핵심만 쏙쏙 뽑아드릴게요. 우선 그 테퍼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움직였는지부터 좀 짚어보죠. 그 테퍼 펀드, 아팔루사라고 하죠. 여기가 2023년 6월 말에는 엔비디아 주식을 1020만 주, 이거 주식 분할 조정된 거죠, 이만큼이나 갖고 있었는데, 네, 1000만 주가 넘었었죠. 근데 2025년 3월 말, 그러니까 올해 3월 말에는 고작 30만 주만 남겼다는 거예요. 거의 97%를 팔아치운 거죠. 와, 네, 엄청난 규모죠. AMD는 더해요. 231만 주 갖고 있다가 아예 그냥 싹 다 팔았어요. 전량 매도. 네, 전략 매도했죠. 이야, 이거 정말 대단한 변화인데 뭐랄까, 잘 나가던 주연 배우를 갑자기 내리고 조연한테 스포트라이트 주는 느낌이랄까요? 아하, 네, 비유가 재밌네요. 근데 뭐 워낙 엔비디아 주가가 그동안 정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랐으니까요. 단순하게 보면 그냥 이익을 실현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테퍼펀드가 평균적으로 주식을 한 30개월 그 미만으로 보유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니까 뭐 역사적인 상승 뒤에 차액 챙기는 거 자연스러운 전략이죠. 그렇긴 한데 97% 매도, 또 전량 매도, 이걸 보면 단순하게 그냥 수익 나서 풀었다 이걸로만 보기는 좀 뭔가 아쉬운데요? 다른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요? 좀 더 깊은 고민 같은 거요? 네, 그럴 가능성 기사에서도 충분히 짚고 있습니다. 몇 가지 좀 잠재적인 우려 요인이 테퍼의 결정에 영향을 줬을 수 있다. 이런 건데요. 첫 번째가 규제 리스크. 이거 무시 못하죠. 중국 수출 제한 그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으로 첨단 AI 칩 나가는 걸 계속 막고 있잖아요. 이게 세계 2위 시장인 중국에서의 매출에 타격을 줄 수 있으니까 엔비디아나 AMD 입장에선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경쟁 심화 문제도 있어요. 경쟁이요? 네. 지금이야 뭐 AI GPU가 없어서 못 판다 이런 분위기지만 인텔 같은 경쟁사들도 막 따라오고 있고 또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 칩 개발에도 나서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공급 부족이 좀 해소되면 지금처럼 높은 가격을 계속 받기는 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죠. 가격 결정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 하긴 자체 칩 만든다는 얘기 많이 들리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AI 버블 가능성. 이것도 빼놓을 순 없어요. 과거 닷컴 버블 때도 그랬지만 이런 혁신 기술은 초기에 거품이 끼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근데 아직 많은 기업들이 AI로 그래서 어떻게 돈을 벌 건데 이 질문에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단 말이죠. 만약에 이 거품이 좀 꺼진다. 그러면 하드웨어 중심 기업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시나리오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단순히 오른 걸 파는 걸 넘어서 잠재적인 위험들을 좀 관리하려는 움직임일 수 있다. 이런 해석이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 테퍼가 엔비디아, AMD 대신에 고른 버로드컴, 이 회사는 어떤 매력이 있는 건가요? 1분기에 보니까 13만 주나 새로 샀던데요? 아, 브로드컴. 네. 이 회사도 최근에 시가총액 1조 달러 클럽에 들어간 뭐 엄청난 기업이죠. 이 회사의 핵심 경쟁력 중 하나는 그 AI 연산에 필요한 수많은 GPU들을 아주 빠르고 효율적으로 연결하는 네트워킹 기술이에요. 네트워킹, 연결하는 거요? 네. 여러 칩들을 하나로 묶어서 성능을 확 끌어올리고 그 지연 시간, 레이턴시라고 하죠. 데이터 요청하고 응답받는 그 아주 짧은 시간 차이, 이걸 최소화하는 게 핵심입니다. 뭐 제리코 3 AI 패브릭 이런 솔루션이 대표적인데 이건 뭐랄까 여러 AI 칩들을 초고속으로 연결하는 데이터 고속도로 같은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데이터 고속도로, 비유가 확 와닿네요. 네. 그래서 CEO인 혹타는 AI 관련 매출이 2024년에 한 12억 달러 정도인데 2027년 가면 이게 뭐 600억 달러? 많게는 900억 달러까지 뛸 거다. 이렇게 자신하고 있고요. 와, 성장세가 엄청나네요.
근데 혹시 AI 말고 다른 매력도 있는 거 아닐까요? 태포가 그걸 중요하게 봤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게 핵심일 수 있어요. 브로드컴의 진짜 강점은 물론 AI가 성장을 이끄는 아주 중요한 동력이긴 한데 사업 자체가 굉장히 다각화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다각화요? 네. 예를 들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무선 통신칩 분야에서도 아주 강자고요. 또 산업용 솔루션이나 자회사 시만테크를 통해서 사이버 보안 사업도 하고 있죠. 게다가 작년에 그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기업 VM웨어 이걸 무려 690억 달러에 인수했잖아요. 이걸로 기업 인프라 시장까지 확 영역을 넓혔어요. 아, VM웨어 인수권이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태퍼의 진짜 생각은 혹시라도 AI 붐이 좀 식거나 거풍이 꺼지더라도 살아남을 수 있는 뭐랄까 일종의 안전망을 갖춘 기업을 찾았던 걸 수 있다는 거죠. 브로드컴의 이런 다각화된 사업 구조가 바로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다고 본 것 같습니다. AI가 좀 흔들려도 다른 사업들이 딱 받쳐줄 수 있으니까요. 안정성과 성장성의 균형, 이걸 높이 평가했을 가능성이 크죠. 그렇군요. 오늘 데이비드 테퍼라는 이 거물 투자자의 포트폴리오 조정을 통해서 AI 투자 지형의 변화, 또 그 이면의 고민들을 좀 입체적으로 살펴본 것 같습니다. 단순히 어떤 주식을 사고 파는 걸 넘어서 뭐랄까 AI 산업 내에서 무게중심이 이동할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 위험 관리라는 더 큰 그림을 읽을 수 있었네요. 오늘 자료 덕분에 아주 흥미로운 분석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런 큰 손 투자자들의 움직임은 종종 시장의 미묘한 변화나 또 미래 기술 동향에 대해서 중요한 어떤 힌트를 주기도 하죠.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서는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과연 AI 시대의 장기적인 승자는 하드웨어일까? 네트워킹일까? 아니면 소프트웨어일까? 혹은 내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집중과 분산, 이 황금 비율은 과연 뭘까?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면서 조금 더 깊이 고민해 보시면 좋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